구청 앞에서 우리 국민의당 대장동 게이트 청년들 해결 팀이 와서 이렇게 특검 게이트,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특검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기 전에 우리 청년들이 이 대장동 게이트는 전국적으로 우리 청년들의 문제다, 그렇게 저희가 좀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대학생 김건 청년 대학생이 나와서서 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버스킹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을 우리 꼭 올려줘야 돼. 안녕하십니까. 25살 청년 대학생 김건입니다. 오늘 저는 그리고 저희 국민의당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한 명의 청년으로서 발언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청년들은 화천대유, 게이트 이렇게 어려운 말에 그다지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청년들이 이 게이트의 간접적인 피해자이고 이후 미래에 실질적인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소수의 권력 친화적인 사람들이 단지 권력과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취해서 어떤 개인은 800만 원을 투자해서 100억 원의 이익을 취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번다는 것은 그냥 없던 돈이 짜잔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들인 노동, 내가 들인 노력,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당하게 얻어진 이득은 언제나 반드시 어디엔가 그 피해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피해자는 당시 모든 성남 시민, 대장동 주민, 대장동 입주민 모두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말에 속은 국민 모두입니다. 이런 대형 비리가, 이 대형 비리의 설계자가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된다면 대장동? 한 구역이 아니고 한 시, 한 도, 대한민국 전체까지 개발 비리, 투기 비리의 온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년들의 내 집 마련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10년, 15년 전만 해도 제가 초등학생, 중학생일 때 내 집 마련의 꿈이라는 말이 사회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TV를 보고 아니면 뭐 광고에도 나오고 돌아다녀 봐도 내 집 마련의 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말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특정 인물들이 권력과 친해져서 이런 대형 비리에 연루되고 엄청난 이득을 부당하게 벌어가는 것, 이거는 청년들에게는 좌절감만 안겨줄 뿐입니다. 화천대유에서 이재명 지사는, 당시 시장은 이 모든 정보를 알고 이 모든 것을 설계했으며, 그리고 원래 기존에 있던 개발사, 그 개발사가 이걸 담당하는 것을 막고 화천대유 자리를 꽂아줬습니다. 그런 자가 이걸 모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자리에 서서 이재명 지사에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다면 조속하게 특검 받아들이시고 당당하게 조사에 응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장동 뉴스를 보면서 정말 참 허탈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 거대 양당 모두 참 더럽고 지저분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당장 대한민국의 현 상황과 미래 과제를 놓고 고민해야 할 사람들이 사익의 눈에 멀어 피하고 썩어 골마버린 모습을 보니 참 한심합니다.
전 정부의 국정농단 그건 그저 시즌 1이었을 뿐이고 참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사회가 넷플릭스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하고 더 재밌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동아시아 주변 국가에서는 벌어지는 그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우리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우리 정치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진 않고 사회계 눈이 멀어 엉뚱한 곳에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 여러분 그리고 야당 여러분 정말 국익을 위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꼼수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겁니까? 이제 여러분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십시오. 어디 화천대유 뿐이겠습니까? 위안부 할머니 착취해서 1억 횡령에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이파세들까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여당들의 연루된 사건들입니다. 이번 우리는 정권을 교체하지 않으면 미래 비전이 없습니다. 이대로 우리는 거대 양당의 부패함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제3지대로 결집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제3지대로 결집하여 우리가 정권 교체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당 전국청년위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정민입니다. 저는 버스킹 한다길래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서 사람들 있는 데서 막 얘기하는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카메라에 보면 되게 당황스러운데 뭔가 엄청 열심히 준비를 하진 못해서 되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냥 성공한 직장인으로서 제가 어떤 걸 느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청년 부위원장이라는 얘기 했지만 저는 그냥 직장인이에요. 출근하기 싫고 퇴근하면 행복하고 보너스 받으면 기쁘고 그리고 막 엄청 정치에 관심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뉴스가 대장동에서 이상한 일이 있어요 한 뉴스가 나왔을 때 그럼 또 국회의원이 한 몇 억 먹었나 보다 이 나쁜 새끼들 그냥 나 봤다 진짜 이러고 그냥 말았는데 기사를 좀 보다가 보니까 그 금액이 4천억 원이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밝혀진 것만. 그래서 4천억 원은 뭔가 와닿지 않는 숫자잖아요. 뭔가 주작이나 현무나 드래곤같이 좀 개념은 있지만 어딘가에 환상 속에 있는 그런 숫자인 것 같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숫자를 만지는 사람이니까 숫자를 만지는 데이터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초봉이 한 4천만 원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4천억을 4천만 원으로 나누면 1만 년이라는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구석기 시대에 태어나서 한 푼도 안 쓰고 지금까지 돈을 모으면 벌리는 돈이 4천억이었어요.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나니까 되게 제 삶이 하찮고 허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막 한 3억 넣고 4천억을 번다는 것은 정말 대박인 것 같았어요. 뭔가 삶이 너무 허망해져가지고 그냥 좀 더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상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여기저기 가서 이상한 일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야, 그 4천억 네가 낸 거 아니지 않느냐, 그거를 왜 네가 자꾸 따지고 앉아있느냐, 너는 성남시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화성시에 사는 사람인데 네가 왜 그 얘기를 하고 있니, 너는 피해자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걸 그냥 가만히 놔두면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대장동 사건의 큰 피해자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땅을 강제로 소용당하신 분들이 피해자일 것이고요. 바람이 많이 부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분양을 할 때 비싼 돈을 주고 들어가신 분들이 피해자일 거예요. 근데 저는 땅 주인이 돼본 적은 없으니까 그냥 제 입장에서 생각해봤는데 이제 요새는 대출이 다 막혀가지고 다들 내 집만의 꿈을 이루고 싶어 하는데 그 방법이 청약밖에 없어요. 우리는 중도금 대출이 되는 청약만이 우리의 내 집만을 할 수 있는 길인데 아마 대장동에 계신 주민분들도 청약됐을 때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나의 꿈을 이루었구나 이러면서 잔금 대출하시고 이제 내시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모두 속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개발이 공공개발로 이루어졌으면 평당 단가가 한 1,000만 원 중반 정도 나왔을 거라고 해요. 근데 이제 실제로 평단가가 민간은 아니죠. 부분 공영개발이라는 좀 이상한 방식을 통해서 평단가가 2,000 중반까지 올라갔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에
33억의 아파트가 7억 정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한 3, 4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7억 주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당 몇 억, 대충 한 3, 4억 정도, 1에서 4억 정도의 돈을 아름아름 모아서 4천억이나 비싸만한 돈을 만든 다음에 이재명과 그 유쾌한 친구들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놔두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의 집값이 점점 비싸지고 뭐 우리의 세금이 점점 이상한 데 쓰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선이 많이 남았으니까 특검을 하면 대선까지 시간이 끌리니까 이런 이상한 말씀 하지 마시고 그냥 깔끔하게 특검을 수행해 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검을 하는 게 대선까지 끌자라기보다는 지금 검찰 조사하는 거 중단하고 특검을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검찰 조사 하던 거 하시고 뭐 근데 이제 지금 특검 구성이 약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으니까 특검 구성되면 그거 넘겨주고 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이제 부당한 부분이 없으면 그걸 특히 거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자꾸 거부를 한다는 게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대표님 오셨네요. 예, 어쨌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 기사를 계속 읽다 보니까 그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에서 냈던 한 PDF 30몇 쪽짜리 자료를 좀 읽어봤는데 그 자료에는 특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특혜를 준 적이 없다. 특혜를 환수했다. 그래서 특혜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이 그 대장동 개발에 입찰을 했던 회사는 세 군데였고 그 중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화천대유 자산관리회사를 뭔가 함께 참여시켰다는 이유 때문에 가산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화천대유 자산관리회사는 자산관리회사였던 적이 없습니다. 네. 네, 자산관리회사였던 적이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법 22조 3에 보면 자산관리회사는 70억의 출자금이 있어야 하고요. 전문 인력이 5명 이상 항상 상주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화천대유는 출자금이 5천만 원이었죠. 지금 좀 늘어서 1억 중반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만들었을 당시에 직원이 3명이었죠. 근데 그 직원 3명도 부동산 전문가 5명은 아니잖아요. 그냥 변호사고 막 그런 분들인데 일단 직원도 부족하고 마지막으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회사의 이름이 화천대유 자산관리 회사라는 이름 때문에 가산점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 개 회사가 입찰을 해서 하나는 컨소시엄이 됐는데 나머지 두 회사는 바보입니까? 그냥 이름만 자산관리회사여도 되면 저 같아도 그냥 한정민 자산관리회사 만들어서 다른 회사랑 쭉 짱을 해가지고 들어갔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뭔가 그런 뭔가 이렇게 이게 특혜가 아니려면 그 모집 공고문에다가 이름만 회사여도 가산점 준다라고 써놨어야 특혜가 아닌 거예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게 특혜가 아니려고 하시면 뭔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국어에 나와 있는 특혜와 지사님께서 알고 계신 특혜는 좀 다른 단어인가봐요. 우리는 국어 사정이 다른가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밝혀줬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아직 그냥 직장 생활도 바쁘고 그래가지고 많이 파보지는 못했는데 좀 전문가분들 저희 검찰청에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특검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조사 잘 해주시고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다들 기다리시던 대표님 오셨으니까 대표님께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딴 데 가시네요. 네, 제가 잠깐 좀 더 말을 할게요. 네, 우리 한정민 청년부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이렇게 청년이 나서서 대장동 게이트 문제 해결을 위해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거대 양당은 서로 간에 서로의 부정에 대해서 계속 싸우기만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결국 손해보는 것은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님께서 저희 대장동 게이트 문제 해결 TF팀 버스킹 현장에 직접 오셔서 그 대표님의 연설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여러분 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화 제목이죠.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줄여서 놈놈놈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지역에 가서 들어보니까 지금 대선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좋은 놈은 안 보이고 나쁜 놈, 이상한 놈, 추한 놈만 보인다. 그런 자조 섞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절망적인 그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지금 대선 경선이 미래 담론, 뭘 먹고 살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엄중한 시국인데 네거티브나 과거 일만 그것 가지고만 싸우고 있다는 게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 안에 계시는 이재명 지사입니다. 돈 한 푼, 1원 한 푼 받은 일이 없다고 하는데 엄청난 이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본인이 설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는 책임 없다고 발뺌합니다. 측근이 깊이 관여됐는데 그 사람 내 측근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장동 게이트가 뭡니까? 바로 공공의 탈을 쓰고 원주민들에게 땅값 후려쳐 빼앗은 다음 민간 분양으로 한없이 높은 가격으로 팔아놓고 그 엄청난 이익 전부 특정 민간인에게 몰아준 게 바로 대장동 게이트 아닙니까? 이런 구조를 설계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기 계신 이재명 지사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런 이익이 도대체 부당 수익이 어디에서 났겠습니까? 이게 모두 국민들께 돌아갈 돈인데 일부 민간 독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 높은 집값에 절망하고 집을 사지 못하는 이런 사태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일부 부당이익이, 엄청난 부당이익이 일부 세력에게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특검을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 경찰, 검찰 한 달 지난 다음에 조사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곳 경기도청 또는 성남시청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들 휴대폰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한다는 신용만 내고 있으니 아무리 결과가 나온다고 한들 누가 그 결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지사께서 본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이것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했습니다. 그럴수록 정말 그렇다면 본인의 결백을 벗고 또 국민의힘 죄를 밝히기 위해서도 본인이 나서서 특검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지사께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특검 본인이 받고 그리고 또 경기도지사직 내려놓으라고 저는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부당이익
꼭 환수해서 공공에게 쓸 수 있도록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 일들 저희 국민의당 그리고 저 안철수가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국민 혈세, 우리 청년을 지옥으로 만드는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들의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로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입니다. 지금 경기도청, 경기지사직을 맡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바로 그 설계자 아닙니까? 왜 본인은 모른다고 하십니까? 정말 기억합니다. 본인이 직접 나서서 특검 요구하십시오. 그래야만 이 대장동 게이트가 문이 열립니다. 말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복받쳤습니다. 아무튼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저희 국민의당 응원해 주십시오. 예. 안철수 대표를 비롯하는 국민의당이 이 대장동 게이트 저 부시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멘트 끝났습니다. 네, 끝나서 뭐 할지 몰라서 자꾸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대장동 게이트 네, 자, 알겠습니다. 청년 문제 해결 TF팀이 주관하고 네네. 우리 안철수 대표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이상으로 거기 한 4장인지 3장인지 좀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네네. 오늘 오신 소감이면 준비되셨나요? 네, 지금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오늘 오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청년들 주관으로 버스킹을 하기로 했다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청년들 주관으로 경기도청 앞에서 버스킹을 시작한다는 그 말을 듣고 저도 조그만 힘이나마 보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달려왔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계속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곳에서 또 많은 시민분들께 그런 점들, 많은 도민분들께도 그런 점들 호소하러 왔습니다. 다른 질문 더 있으실까요? 다 없으시면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